안녕하세요, 동동영화입니다. 코스닥 지수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전 고점의 자리를 지금 터치하고 난 뒤에 지금 한번 눌렸습니다. 근데 이전보다 이제 각도가 조금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더뎌지면서 왠지 이제 뭐 박스의 형태 혹은 위는 잡아주고 있고 다시 저점은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뭐 이런 모양도 만들어지지 않을까. 자, 이제 고점이 한번 형성되면은 이제 어떤 형식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모양이라든지 뭐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위에 보이는 게 이제 CCI 그 보조지표인데 이걸 봐도 이제 크게 도움이 좀 되긴 해요. 대략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10 그리고 플러스 100 마이너스 100이죠. 마이너스 100 여기는 이제 과매도 구간입니다. 과매도 구간을 연결하면은 꼭 항상 이렇게 바닥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전에 이제 터치 한 자리가 다시 과매도 구간이죠. 자, 여기서도 과매도 구간입니다. 자, 반대로 100 이상일 때는 과매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수익 어느 정도 좀 실현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나, 둘, 쓰리봉이 나왔었죠. 그리고 안 뒤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여기도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쯤에서는 좀, 쥐었다 놨다. 그러니까 좀 그 보유한 물량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이 과매수 구간에 왔을 때는 더 매매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조금 한번 참고 이제 그런 매매를 하는 게 그게 또 이제 또 과학적으로 좀 수익을 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종목을 같이 좀 공유하는 차원에서 영상을 지금 만들어 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눈에 보이는 종목이 누리플랜입니다. 이 누리플랜 같은 경우에 이게 제가 영상을 만들기 전에 네이버를 좀 검색을 해 봤어요. 근데 글쎄요, 이게 참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누리플랜 보니까요, 이제 뭐 LED 조명, 뭐 이런 이것저것 방호 시설, 뭐 조명, 경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이전에 이제 뭐 10조 배견 미세먼지 저감 장치 선점 1조 목표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스템 거푸집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은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거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치만은 왜 이 종목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게 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이 바닥권에서 이 저점을 계속 올려가고 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래가 터지다가 최근 들어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나온 거래보다 훨씬 더 큰 거래가 터지면서 이제 이 상단선, 그러니까 이전 고점의 자리죠. 이전 고점의 자리, 그리고 이전에도 고점의 자리였던 이런 매물대스러운 자리를 계속해서 이 윗꼬리로 거래량 터지면서 윗꼬리를 치고 또 윗꼬리를 쳤었던 그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파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선이 이런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이 평행되는 추세선을 계속 치다가 일단 올려탔단 말이에요. 이거는 대략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올라갔다가 여기서 이제 횡보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가다가 자, 여기가 이제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올라가던 그 에너지는 계속해서 만들어져서 자, 여기서 살짝 눌렀다가 다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로 다시 한번 또 레벨업이 한 번 더 반짝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60, 120, 220 이평선 밑으로 깔고 이제 시작된 자리, 그리고 이 전 고점을 이제 이런 그 큰 거래 대금을 터트리면서 올려내고 난 뒤에 오늘자도 이렇게 아래 꼬리를 지지해 주죠. 근데 이게 시총이 작잖아요. 시가가 370밖에 안 되니까 저라면은 다시 이렇게 밑으로 한번 눌려서 이 5일선 터치 아래 혹은 이 장대 양봉 시초가를 터치하거나 이 언저리까지 잠깐 떨어진다면 그때는 좀 더 싸게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매수의 구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얘가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쭉쭉쭉 떨어지냐? 그럴 수도 있어요. 주식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렇게 눌렀다가도 다시 곧바로 반등해서 한 번 더 강하게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있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전 고점의 자리 이 파란색 선 아래로 일단 깨지는 음봉이 한번 나오고 이 밑에서는
좀 매매할 수 있는 자리로 저는 좀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위에 이제 CCI 보조 지표를 봤을 때 여기가 이제 과매도 구간인데 여기가 바로 포인트였다. 그죠? 그리고 여기도 파란색이 보이죠? 지지하는 구간.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가 이제 하단선 반등해 줄 수 있는 구간이더라. 이제 이런 거죠. 여기도 지금 과매도 구간입니다. 과매수 구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크게 한번 날아갈 수 이렇게 잠깐 눌렀다가 확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과매수 구간이네. 그럼 여기는 팔아야 되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네, 종목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위로 이제 열려 있어요. 이 파란색 선 위로 이제 뻥 뚫려 있고 하니까 한번 매매해 볼만 하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거래가 강하게 터진 종목 중에 코아스 종목을 한번 봅니다. 자, 코아스는 계속 고점을 계속 떨어뜨리는 이런 추세선에 지금 놓여 있는데, 자, 이거를 올려내고 난 뒤에 사실 잡아도 그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거래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잖아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자, 뭐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죠? 이거 약간 오버슈팅인 것 같고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여기 다 몰렸습니다. 근데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 빵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터트리고 있죠. 그래서 얘는 밑으로 다시 눌렀다가도 이 자리쯤에서는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자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전 저점에서 다시 돌려지는 구간에서 5일선을 이렇게 퉁퉁퉁 치면서 이제 올려내는 자리, 5일선을 이전 저점 치고 5일선 첫 번째 돌파, 밑에 눌렀다가 두 번째 돌파, 그리고 밑에 눌러서 세 번째 돌파하는 자리에 5일선 정도 되는 자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했었죠. 어떻게 가능하다? 손절선은 이 바로 밑에 여기 선을 잡고 했을 때 강하게 뭐 며칠 만에도 수익이 뭐 15%씩 날 수 있었죠. 네. 자, 이 자리까지는 아닐지언정, 자, 이 큰 거래대금 터트리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전에도 영상을 통해서 큰 거래대금이 경신하면서 이 바닥권에서 터졌을 때는 이 종목에 또 이렇게 시가까지 정도 떨어지면 여기서는 한번 매매해 볼만 하다라는 거죠. 잠깐 누르더라도 다시 한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이 들어왔으니까 단기적으로 꾹 눌러지다가도 팍 튀어오르는 그런 모양들이 만들어집니다. 윗골이라도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한번 매매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코아스를 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 이게 의자 파는 거더라고요. 네, 의자를 파는 건데 뭐 내용은 없어요. 네, 없고 다만 이제 뭐 여기 보니까 옛날에 뭐 DMG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엮여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이었는데 대북주가 좀 최근에 약간 반짝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좀 같이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 괜찮아요. 지금 아난티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도 사실 자리는 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말 나온 김에 아난티 한번 볼게요. 아난티 추세 이제 이탈하고 무너진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자리는 지금 강하게 지켜주고 있어요. 네, 이게 눈에 지금 띄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 최대한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여기 과매도 구간에서는 한번 매매를 한번 살만하다라는 거죠. 과매도 구간. 여기도 과매도 구간. 여기도 살짝 과매도 구간이었죠. 네, 근데 이거를 딱 정확하게 이것만 믿고 이렇게 매매할 수는 없어요. 이 추세 흐름이나 이 시장의 어떤 그 상황을 봐야 되는데, 아난티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뉴스에도 굉장히 민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오버슈팅, 여긴 오버슈팅이고요. 이전 고점을 맞추기 위해서 오버슈팅 한 거고, 실제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하나의 덩어리고요. 그다음 밑에서 하나의 덩어리, 그리고 위에서 하나의 덩어리, 밑에서 하나의 덩어리. 이렇게 한번 봐요, 저는. 일단 주가 흐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이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세히 보면은 강하게 급등하고 난 뒤에 거래가 심하게 터지거든요. 이게 뭐 7,840억, 여기도 보시면은 6,600억이에요. 시총보다 더 크게 혹은 그만큼 이제 터지는데, 자, 이게 아무리 봐도 이제 이
박스권이잖아요. 이런 박스에 이제 횡보하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저 위로 올라갈 만한 이제 타이밍인 건 눈에 보이죠. 네, 박스권 매매 분명히 가능하다고 보이시고, 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전 저점을 터치하고 난 뒤에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5일선 터치, 상단 돌파, 하향 돌파. 그 다음에 5일선을 이제 올려낸 자리가 두 번째 올려낸 자리 이 자리죠. 그럼 여기에 5일선 자리, 이 자리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 다시 밑으로 떨어졌다가 돌파 했을 때 5일선이 지금 현재 이 자리잖아요. 그리고 얘도 이 자리. 그럼 대략 이 자리. 좀 색깔을 다르게 해볼게요. 자, 대략 이런 파란색, 초록색 자리에서는 매수해 볼 만한 자리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손절선을 뭐 굳이 정하자면 이 장대 양봉의 몸통이 만약에 깨지면서 밑으로도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마무리된다 그러면 뭐 손절하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밑으로 떨어졌다가 여기서 위에서 놀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어느 정도까지 떨어져서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아줘서 자리를 잡아서 올리는데 시간도 걸리고 언제쯤 올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버틸 수 있느냐, 혹은 내가 밑에서 이렇게 돌려낼 때 여기서 또 다시 한번 또 뭔가 내가 매집을 한다든지 혹은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뉴스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그 대선에 지금 정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는 아직 그 호재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이 박스권 매매는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이 하단선에서 이 상단선까지는 뭐 10% 이상 정도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고요. 만약에 위에까지 본다면 뭐 한 20%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죠. 뭐 윗꼬리 같은 거 이런 거 만들어내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또 뭐 누군가 매집을 하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좀 치면서 장중에 잠깐이지만 수익을 줄 수 있는 구간도 허락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난티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또 관심 종목 한번 보자면은 플랜티넷. 이거는 이제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종목인데 이게 너무 이쁘잖아요. 차트가 계속 2천 고점 여기를 터치하고 밑으로 떨어지다가 여기를 한번 매물대 맞고 그 다음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 그 다음 매물대. 자, 이렇게 이쁘게 맞고 있고, 자, 이 까만색이 음봉은 시초가에서 급 갭 상승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종가가 밑에서 형성됐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그 매물대는 이 상단 여기가 아니라 이 밑에죠. 종가를 기준으로 하니까. 게다가 거래가 심하게 터졌습니다. 터지면서 윗골을 주면서 이제 폭발해서 올라냈죠. 저는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자, 여기가 매물백이다. 그러면은 대략 이렇게 한번 뭔가 이렇게 파동을 한번 만들고 올라가 주지 않겠나. 살짝 눌렀다가 혹은 여기 5일선 살짝 깼다가, 왜냐하면 또 이 자리 있잖아요. 이 자리, 이 파란색 이 그 매물대를 살짝 깼다가 이렇게 올려내는 그런 모양이 보였으면 이 밑에서는 좀 살려는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 종일 이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자, 캔들이 이렇게 막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 다만 얘가 다시 이렇게 눌러지면서 5일선 아래로 깨진다면 혹은 음봉이 강하게 나온다면 저는 이거는 매수를 하면 수익을 충분히 줄 만한 종목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플랜티넷은 그 뉴스를 보니까 뭐 전기 버스 디지털 사인이 승인, 그리고 삼성전자 공급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어떤 시장에 파급 효과를 줄 만큼의 뉴스인지는 호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코스9이라는 종목 있죠.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아까 똑같잖아요. 플랜티넷도 이제 음봉으로 올렸다가 누르고 그 다음에 상향 돌파 드디어 했잖아요. 오래 매물대를 돌파하고 난 뒤에 얘는 그냥 날아갔는데 살짝 올라가고 있는데, 코스9 경우에는 어때요? 계속 여기 드디어 돌파가 나오죠.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거래가 동반돼서, 그죠? 이전의 거래보다 높은 거래가 터지면 동반돼서 올랐다가 어떻게 해요? 이 자리를 줬잖아요. 어디냐? 이 자리를 줬잖아요. 이 파란색 선을 그나마 깬 자리, 이 두 개의 캔들을 보여줬잖아요. 5일선 아래로.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뭐 분할로
다시 밑으로 좀 더 깨진다면 다시 또 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고. 왜냐하면 자, 이 종목이 보니까 밑에서 이렇게 한번 박스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디까지 보냐 하면, 얘가 돌파했지만 뭐 이 밑에까지 알지언정 여기 이 정도까지는 아마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것도 이제 염두에 두고 자, 여기서 사고 여기서 좀 더 사면 가능하지 않겠나 했는데 뭐 이렇게 날라갔습니다. 근데 뉴스를 보니까 역시 뭐 뉴스는 있더라고요. 자, 코스9 M&A 경영권 매각 추진 뭐 있다고 합니다. 그런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것 같고, 일단 거래가 강하게 터지고 또 경신하는 거래가 터졌습니다. 음봉이 나왔죠. 다시 이렇게 눌려진다면 땡스 하면서 한번 잡아볼 만하고요. 60, 120, 220에서 아직 그 역배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100% 나는 얘는 무조건 날아간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는 사자, 이제 이 느낌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시총이 워낙에 작아요. 3,370억밖에 안 되니까 오를 때 열심히 강하게 올랐다가 내릴 때 또 한 방에 또 그 올렸던 거 다 반납을 해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굉장히 좀 조심하면서 매매해야 되고, 그렇지만 단기간에 이제 수익을 줄 수 있다, 많이 줄 수 있다, 이제 이런 거는 또 하나의 또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매각 이슈로는 제가 또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이즈웰 계속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즈웰 같은 경우에도 추세는 상단 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U자로 돌려내는 이런 차트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고점이 계속 두드리다가 고점을 돌파하고 난 뒤에, 돌파 한번 하고 난 뒤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고 난 뒤에는 자, 여기서는 이제 횡보하고 난 뒤에 그냥 가버리죠.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보는 편이에요. 자, 올리고 난 뒤에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또 이 캔들이 또 돌파의 캔들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가는데 거래가 상당히 터졌습니다. 상당히 터지고, 그리고 이 까만색 이 선 저점끼리 고점끼리 연결을 해보니까 자,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추세는 이렇게 자, 이 밑에까지 떨어지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추세 상단선 위로 이제 돌파하면 한번 갈 수 있는데 세력의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큰 거래가 터졌거든요. 그동안 만드는 거래 대금보다 정말 심하게 월등히 큰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고점이 여기인데요. 전고점을 지금 터치하러 지금 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전고점을 소화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 음봉으로 시작해서 떨어지고 윗꼬리 다시 치고 다시 또 눌렀다가 쿵, 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고요. 밑에 뭐 이평선들 다 깔아놨으니까 밑에는 이제 한번 지지가 좀 되면서 가는 모양이 좀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좀 좋은 그림도 나오지 않겠나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뭐 손절선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추세 하단을 깨고 훅 떨어졌는데, 자, 이 선마저도 만약에 깬다면 단기적으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는 좀 잡아서 다시 반등을 내가 노릴 것인가, 이런 것도 매매할 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절선을 좀 짧게 잡는 편입니다. 각자의 매매 방식에 따라, 경험에 따라서, 스타일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동동형했습니다.